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비누시입니다. 최근에 너무 바빠서 삶에 여유가 없었네요. 여러분은 부디 여유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노동도 조금만 하시고요. 초록창에 노동이라고 검색을 해서 쭉 보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 웃겼죠?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어떤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혹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셨겠죠. 저는 왜 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근로자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혹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라고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휴가도 많이 받고 그러기 위해 으쌰으쌰 하자 이런 목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노동조합은 단체입니다. 단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즉, 한 명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단체를 만들어서 앞서 말한 목적, 즉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추구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 규모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명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동조합을 만드시려면 회사에 친한 친구 1명은 있으셔야 할 겁니다. 셋째로 노동조합에는 규약과 집행기관이 필요합니다. 규약은 말 그대로 규칙이자 룰, 즉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 노동조합의 목적은 무엇이고 조합비는 어떻게 쓸 것이며 임원은 어떻게 뽑을 것이고 회사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투쟁을 할 것인지 또 조합원들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등등 여러가지 규칙들을 적어 놓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분들도 고심고심하여 이런 규칙들을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임원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임원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정하고 임원단이 꾸려지면 이 임원단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여러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을 보니 이땡땡, 김땡땡님이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네요. 이분들이 이제 임기 동안에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에 살림을 해나가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옆팀 동기분이랑 야, 노동조합 만들래? 그래, 너가 임원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옆 팀 팀장님이 눈치 없게 어이, 나도 좀 끼워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나랑 친한 팀장님이니까 넣어줄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소극적 요건이란 노동조합은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우리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팀장님을 반드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지 말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평가권이 있다는 팀장님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분들이 노동조합에 들어온다면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결하게 되어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친한 동기들 뭐 대충 10명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원도 뽑고 규약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2월 17일에 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2월 19일 신고증을 교부받았고요. 물론 비록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기능, 즉 단결하여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어요. 무슨 근로자 모임, 무슨 연합회, 기타 등등 이런 명칭을 써야겠죠. 또한 회사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규칙을 정하고 임원을 뽑되 애매한 팀장님 같은 분들은 껴주지 말고 깔끔하게 공무원분들 찾아가서 설립신고를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더 자세한 내용들, 절차, 제약 조건들이 있지만 쉽게 이 정도만 알면 대충 노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감은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